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3부의 장정원입니다. TV를 시청할 때나 또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옆으로 눕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편하다고 느끼는 이런 자세들이 오히려 디스크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비스듬한 자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효과적인 치료법도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엽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데, 네. 허리 말고 다리까지 많이 아파서 걷기가 매우 힘들어요. 네, 진단받은 1년 정도 됐고,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이 꽤 깁니다. 네네. 네, 요즘은 10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붓기까지 하고요. 그러시군요. 네, 네.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네. 치료받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직장 생활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동안 뭐 치료는 어떤 치료 받아보셨나요? 그냥 물리치료 받고 네. 이것저것. 네, 뭐 적극적인 치료는 아직 받지는 않으신 뭐 MRI나 상태네요. 이렇게 정밀 검사 같은 걸 해보진 않으셨고요. MRI 검사만 해서 확진 받았고요. 그 외에는 아직은. 근데 이제 물리치료만 받고 따로 이제 뭐 치료받으신 건 없으신 상태고요. 네. 일단 지금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허리만 아프거나 뭐 참고 지낼 수 있는 정도면 사실은 뭐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주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다리까지 증상이 내려오고 조금만 걸어도 이제 다리가 땡기고 하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신경 기능이 많이 이미 디스크 때문에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MRI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다리까지 증상이 내려왔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나이가 젊고 뭐 하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수술적 치료, 이제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요. 이런 시술들은 사실은 이제 검사하고 이제 치료를 한 이후에 일상생활 복귀하고 하는데 사실 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쁘다고 치료를 미루거나 그러지 마시고 뭐 모든 병이 초기에 치료하는 게 결과는 훨씬 좋거든요. 이제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간단한 시술해갖고 금세 좋아지고 일상생활 복귀하고 일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니까 뭐 시간 뭐 핑계 갖고 자꾸 치료를 미루시는 것보다는 그런 수술 안 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바쁘시더라도 잠깐 짬 내셔서 치료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먼저 정밀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많은 분들이 TV 시청하실 때 소파에 누워서 보시거든요. 저도 희한하게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네. 이런 자세가 편하기는 한데 건강에 좋지 않다고요. 선생님 어떤가요? 그렇죠.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요새 이제 하도 스마트폰을 또 많이 하니까 장시간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이제 삐딱한 자세로 이제 장시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자세는 허리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뭐 허리 통증, 목 통증도 쉽게 올 뿐만 아니고 이게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면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허리 디스크는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 그 납작한 물렁뼈인데 거의 풍선처럼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한쪽 자세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그 물렁뼈 어느 한쪽에 힘이 많이 가야죠. 그럼 반대쪽으로 풍선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제 물렁뼈 일부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뒤쪽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압박이 되고 그 압박된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허리도 아프고 심하면 이제 다리까지 저리고 땡기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나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뭐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일단 처음에는 보통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보통 뭐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허리 디스크 뭐 초기 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뭐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네. 뭐 주사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이나 재활 치료 같은 걸 병행하면서 치료하게 되면 사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뭐 한 2주에서 4주 정도 뭐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은 있지만 정말 초기라면 이제 충분히 이제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거는 이런 치료들은 치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디스크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런 치료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뭐 비수술적 치료, 시술이라든지 뭐 시험은 수술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보존적인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는 비수술적인 방법들, 뭐 보존적 치료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법인데요. 자, 비수술 치료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비수술적 치료, 이제 시술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개발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좀 널리 사용하는 치료를 좀 말씀드리면 네. 먼저 이제 경막의 내시경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 치료, 그다음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발된 게 이제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이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아, 지금 사진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신경 주변 공간을 이제 경막외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이제 디스크 안에 직접 관을 넣어서 고주파를 통해서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풍선 확장술은 말 그대로 이제 신경이 좁아져 있는 부분을 풍선을 통해서 이제 확장시켜서 협착증,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치료법들을 한번 순서대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막의 내시경 시술 알아볼 텐데 어떤 원리인가요? 네, 네. 뭐 이름은 조금 어렵고 복잡한데요. 네. 보시면 네. 좀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처럼 이제 내시경을 사용하는데 이 꼬리뼈 쪽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통해서 내시경과 레이저선을 이제 집어넣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내시경 화면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인데요. 신경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지금처럼 디스크나 협착증이 신경을 누르는 부위를 내시경을 통해서 찾고요. 그 부위에 지금처럼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레이저를 쏴서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줘 갖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대표적으로 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경막의 유착박리술 혹은 이제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관을 넣지만 이제 약물만 가지고 치료하는 시술이 있었는데요. 물론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병이 있어도 크게 내용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잘 치료할 수 있지만 이제 단점은 약물만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라든지 좁아지는 협착증 부위를 효과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막의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경막의 내시경, 말 그대로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안쪽을 들여다보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MRI 찍었는데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고 참고 네. 지내라 그러는데 네. 본인은 또 굉장히 아프고 불편해서 주사마저도 안 넣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사실 그 내시경을 통해서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상하게 발달되어 있는 그 좀 상해 있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미사병변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 레이저를 통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그런 신경성형술이나 유착박리술보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답답해하시는 환자분들이 충분히 많이 아픈데 MRI상으로는 뭐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이런 분들 좀 이 치료법을 많이 선택하시겠네요. 어떤가요? 네, 뭐 수술할 건 아니라 그러고 나는 아프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년의 이제 여자분이 되시겠고요. 뭐 등산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이제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굉장히 좀 심해서 병원에 오신 분인데요. 이제 MRI를 찍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지금 왼쪽 위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치료하기 전 사진인데요.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인데 이제 파열된 디스크 환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도 이런 분들 이제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도 수술하지 않고 이제 내시경으로 안쪽을 직접 보면서 레이저로 충분히 저 디스크 조각 크기를 줄여주거나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병원에 오셨고 수술 안 하고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이제 하게 됐고요. 당일날 치료하고 그날 좀 쉬고 나서 집에 가서는 다음날부터 뭐 일상생활하고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이제 회복도 빠르고 경과가 좋았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또 볼게요. 네, 다음 이제 환자분은 이제 여자 환자분이신데 60세 환자분이시고 워낙에 이제 협착증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엉치, 다리 이런 쪽까지 다 저리고 당겼는데 이제 거기에 허리 디스크가 같이 동반되면서 갑자기 증상이 더 심해져서 이제 뭐 걷고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뭐 등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병원에 오셨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그 뼈가 그 두꺼워지면서 관절이 두꺼워져서 좁아져 있는 통로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또 신경 압박이 더 심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그게 이제 실제로 그 경막의 내시경을 할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이제 치료하기 전,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를 하기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랗게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이제 하얗게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치료를 하고 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치료한 이후에는 그 돌출된 부분이 없어진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경 압박이 풀어지고 나서는 뭐 일상생활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좋아졌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평소에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저는요, 전방 전이증이라 해요. 네네. 네, 그런데 병원에 몇 군데 가서 그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네. MRI 상으로 지금 현재로는 수술을 할 상황이래요. 네, 근데 나이도 있고 또 제가 배 수술도 여러 번을 하고 그래서 네, 등까지 또 허리까지 다 수술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라 네. 그냥 물리치료하고 뭐 그냥 침도 맞아보고 운동도 해보고 다 했는데요. 네. 그냥 통증은 어떻게 해서든 견딜 수 있다지만 N쪽 골반이 많이 아팠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리로 내려오면서 한 10년 전부터 이 다리 증상이 여러 가지로 뭐 차가 왔다가 벌레 끼는 거 같았다가 따갑다가 별 증상이 다 오더니 네. 이제 작년에 운동을 갔었어요. 그래서 연장으로 운동을 조금 강하게 했었는데 네네. 그때에 이 다리 살갗이 막 터질 것 같이 따갑고 아프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참고 좀 했었어요.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요. 이게 부어있고 감각이 없어요. 네, 피부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술 권유를 받으신 상태인데 수술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술 말고 이제 다른 치료는 물리치료 외에는 이제 안 받아보셨던 건가요? 네, 다른 물리치료하고 이제 뭐 침도 맞아보고 또 재활의학과 가서 이제 또 해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일단 지금 전방전이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전방전이증은 척추뼈하고 뼈가 서로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좀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 그 어긋나 있는 부분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제 찌그러지다 보니까 협착증이 이제 전방전이증 있으면 무조건 같이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눌려서 이제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얘기하시는 뭐 이상 감각이라든지 뭐 시리고 차갑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좋지 않은 증상이라서 사실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방전이증은 뼈가 어긋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춰주는 치료는 수술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전방전이증 수술은 뼈를 떼어내고 척추에 이제 나사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약해지고 하는 단점이 있어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프고 불편해서 치료를 받는 건데 꼭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뼈가 어긋난 정도가 심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어긋나 있는 부위에서 두꺼워져 있는 인대라든지 아니면 튀어와 있는 디스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술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요새 이제 뭐 내시경 치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먼저 해 보시고요. 물리치료만 매달리실 게 아니고 그런 치료를 먼저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고 신경 기능이 회복이 되면 또 이제 운동하면서 또 잘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수술이 너무 두렵다고 다른 치료를 너무 미루시는 것보다는 그런 비수술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제 충분히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해서 하면 이제 되는 거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일단은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어머니께 맞는 치료법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네요. 네, 그건 왜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하고 허리 디스크는 사실은 이제 다 허리에 생기는 문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협착증은 만성적인 변화로 이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척추뼈하고 척추뼈를 이루는 게 관절이 디스크도 있지만 그 뒤쪽으로 이제 후관절이라고 해서 이제 관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초록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고 넓어야 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뼈마디가 이제 굵어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이제 짜부라들면서 좁아집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디스크에 이제 압력이 간다거나 무리가 가게 되면 이제 디스크도 튀어나가게 되었고 협착증, 허리 디스크가 동반되는 경우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협착증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허리 디스크 협착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힘드실까요? 네. 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사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 사례인가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제 워낙에 이제 젊은 분이지만 허리 디스크는 사실 30, 40대에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이제 거의 파열성 디스크처럼 이제 심하게 왔는데 이제 워낙에 바쁘고 이제 일을 쉴 수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상생활 할 때도 조금만 무리하고 움직이면 통증이 올 정도 도저히 못 참아서 병원에 오셨는데 그 위쪽에 있는 MRI 보시면 지금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술 안 하고 먼저 치료를 하면 어쨌든 당일날 치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했고요. 지금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 빨갛게 내시경안에 뭐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저게 바로 돌출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술하지 않고 레이저로 이제 충분히 제거를 했고요. 뭐 시술 시간 자체가 뭐 한 30분 전후면 끝나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당일날 좀 쉬다가 다음 날부터는 뭐 일상생활로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이제 금세 좋아졌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하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허리 디스크다 이렇게 떠올리시거든요. 흔한 척추 질환으로는 디스크 외에 또 뭐 어떤 것들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아무래도 이제 허리 디스크가 되겠고요. 근데 허리 디스크는 주로 30대, 40대 이제 비교적 활동이 왕성한 분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연령대가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부터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있고요. 목 디스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뿐만 아니고 목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많은 척추뼈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이제 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와는 다른 식으로 좀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비슷한가요?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한 치료들도 있고, 뭐 목 디스크에만 특화된 치료도 있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목 쪽에서는 이제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막의 내시경 치료보다는 다른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디스크 안에 직접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고주파로 이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인데요. 허리 디스크에서도 물론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치료에 도움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환자분들 다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요. 협착증 환자분들도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증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앉아있을 때 이제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갖고 허리가 뻐근해서 한 번에 허리가 안 펴지고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한 뭐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고주파 수액 감압술 원리 영상인데요.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디스크 안쪽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게 되고요. 지금 빨갛게 돌출된 부분이 잠깐 보였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간 끝에서 정확하게 위치시킨 다음에 그 끝부분에서만 이제 고주파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된 열이 돌출될 디스크 부분을 크기를 줄여주게 되고요. 디스크는 이제 풍선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 디스크 크기가 줄어들면 튀어나왔던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 디스크가 들어가게 되면 신경이 압박했던 게 풀어지게 되고 압박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제 신경이 회복해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 원리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실제 또 치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네. 네. 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주파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분입니다. 젊은 여성분인데 워낙에 직업 특성상 오래 앉아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허리는 좋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통증이 악화돼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는 MRI 사진처럼 디스크가 돌출돼 갖고 신경이 심하게 눌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워낙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특히 허리 통증이 오는 경우에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이제 도움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 치료를 했고요. 이제 워낙에 이제 비교적 젊은 분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회복도 굉장히 빨랐고 당일날 치료받고 이후에 이제 크게 불편 없이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척추 질환은 예전에는 뭐 노인분들만 생기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죠.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고 네.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앉아 있고 또 이제 여가 시간이나 운동 같은 걸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허리 건강이 비교적 안 좋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허리 디스크도 뭐 20, 30대에 오는 분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른 자세도 중요하고 네. 이제 운동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더 사례를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네, 이분은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이신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분은 역시도 직업적인 게 좀 관련이 되는데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경직된 자세로 계속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나 목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분은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MRI 사진에서 보면 원안에 이제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목 디스크에서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보다는 수액 감압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됐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치료하는 사진인데요. 디스크 안쪽에 이제 관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다음에 돌출된 부분만 이제 고주파를 통해서 제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금세 치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전하고 일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이제 파열성 디스크가 동반된 허리 디스크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계속 만성적으로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갑자기 디스크가 터지고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꼼짝달싹 못할 정도의 통증이 심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에 뭐 과거 같으면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통해서 먼저 치료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수술 안 하고도 파열된 디스크가 충분히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제 당일날 치료가 다 끝나고 일상생활 복귀하시면서 잘 수술 없이 나을 수 있었던 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건강매거진 3부에서는 허리와 목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여러분 고민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과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제가 허리가, 네. 이게 한 30년 됐거든요.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됐는데, 네네네. 이게, 수술 안 하고 이래 하는 걸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하락해서. 네. 3번을 했는데도,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그 밤에 잘 적에 다리가 너무 아파가 잠을 막 한 30분 자고 깨고 1시간 자고 네네네. 깨고 이래 있어.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전화 한번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네. 해주시죠. 지금 혹시 아프신 부위가 허리만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도 뭐 저리거나 땡기거나 하세요? 어떠세요? 아우, 말도 못합니다. 다리가 예. 여기서 한 5m 걸어가면은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엉덩이 있는 데가. 예. 그래도 너무 아프고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다리가 아파서. 네. 걸을 때도 한 5분만 걸으면 앉아서 쉬어야 되고 못 걷고 하시는 예, 앉았다가 상태시고요. 쪼글치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좀 낫고 좀 또 나으시고요. 예.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면 좋다 해서 자전거를 타니까 또 무릎이 아파요. 아이고, 그러세요. 네. 지금 그 3번 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예. 정확하게 어떤 치료인지 혹시 그 치료 이름을 정확하게 아세요? 치료 이름 확실히 모르고 뭐 한 달 처음 가가 한 번을 하고 한 달 있다가 받고 또 한 달 반 있다가 예. 하고 그랬거든요. 허리에 주사를 맞으셨어요? 아니면 뭐 아니에요. 꼬리뼈 쪽으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꼬리뼈 쪽으로 뭐 간을 넣어가지고 이래 한다 때. 약물로 치료한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착증, 뭐 허리 디스크 이제 진단은 다 받으신 상태신 거죠? 예예. 네. 그러면 그 시술한 이후에는 이제 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고요. 예,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봐서는 이제 협착증이 좀 많이 심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걷기도 어렵고 밤에 이제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심하신데 예. 일단 지금 받으셨던 치료를 좀 정확한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지만 얘기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신경성형술 혹은 이제 유착박리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술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치료가 예. 이제 나쁜 치료는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개발된 지 오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그러니까 약으로만 치료를 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이 지나간 통로가 이제 좁아져 갖고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그거를 약으로 어떻게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로를 넓혀주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치료인데 사실 그 치료를 받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효과가 없고 지금처럼 증상이 심하시다고 하면 사실 좀 다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MRI를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통로가 좁아졌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술 중에는 지금 뭐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예, 좁아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좁아진 통로를 풍선을 통해서 넓혀주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고주파 수액 가마술 이런 치료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받았던 시술보다 또 새로운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술들이 좀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뭐 나이가 드셔서 뭐 수술 같은 거 꺼려지신다고 거기서 치료를 멈추지 마시고 그런 다른 치료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하시는 방법보다는 그 다음 단계 치료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한번 끝까지 참고를 하시면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좀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연세가 올해 83이신 분인데, 네. MRI를 다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그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의 것은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는데, 네네. 굉장히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막 쓰러질 정도로 아프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도 한쪽, 오른쪽을 절고 계시고, 허리도 이렇게 일었을 때 도저히 아파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신문을 보고 나서 요양원에 가서 수술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이게 받고 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또 아프셔서 이런 것도 어떤 척추에 관련돼서 노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수술이 가능한지 싶어서요. 네. 자, 아드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주시죠. 지금 네. 수술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술을 받으셨던 거예요? 혹시 입원해서 한 10년 정도의 수술을 받았었고 예, 좀 나으셨다가 또 연세가 드시면서 예, 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시니까 이제 시술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시는 상태고요. 줄기세포모를 빼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척추된 부분 쪽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그럼 그 수술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허리에 이제 주사로 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셨던 거고요. 네네네. 지금 뭐 MRI 이제 찍어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척추뼈가 골절이 됐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예,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노화로 인한 그 척추의 이 척추가 된 부분 쪽이 좀 더 눌려가지고 예. 신경에 대한 부분 쪽이 다 눌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면 거의 일상생활 못 하고 거의 이제 집에 있거나 이제 누워서 지내시는 그런 상태신가 보죠? 아니요, 일상생활 생활을 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아파하시고요. 한 5m 정도 가시다가 다시 또 허리를 피시고 이런 상황이죠. 네네. 예, 지금 뭐 연세도 워낙 많으시고 뭐 여러 병원 다니신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정도면 사실은 좀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 허리 디스크든지 협착증이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가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실 그거를 완전히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이나 불편한 거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가 제가 워낙에 고령이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만 내가 지금 아프고 불편한 게 한 10개가 불편한데 그중에 한 절반이나 뭐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일상생활하고 내가 원할 때 조금 앞에 나가서 조금 뭐 마실도 다니시고 하는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수술 아니고 시술은 사실은 뭐 몸에 크게 무리가 오거나 해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뼈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뭔가 디스크를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허리가 약해지면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에 나빠지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시술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뼈나 근육을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약해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술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완치해갖고 사실은 동안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이 지내야 된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내가 통증을 조금 줄이고 다만 뭐 몇 년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잘 지내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어르신들은 뭐 통증이 조금만 줄어도 굉장히 만족감이 크시더라고요. 네, 아버님 모시고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아버님께 맞는 치료법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쭉 알아보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몇 회 정도 시술을 받아야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시술을 하는데 사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술 자체가 뭐 짧으면 15분, 길면 한 3, 40분 정도 걸리는데 뭐 수술과 마찬가지로 시술도 이제 한 번 치료로 사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2가지 치료 아니면 3가지 치료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는 한 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이제 거기서 치료는 끝나는 거고요. 이제 치료하고 나서 좋아졌는데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함이 남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 뭐 2번, 3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시술의 장점은 제가 뭐 전화 통화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다고 해서 내 몸이 약해지거나 어떻게 허리에 부담이 가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2번, 3번 할 수가 없거든요. 2번, 3번 하면 허리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술은 사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한 번의 치료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실 다른 치료를 통해서 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막의 내시경 시술과 고주파수액 감압술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이름은 좀 복잡하지만 사실 그 이름 안에 치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협착증을 풍선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건데요. 협착증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좁아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신경을 떠나서 특수한 관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관 끝에 풍선이 달려 있는데요. 지금처럼 좁아져 있는 부위에 풍선을 부풀려 갖고 통로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를 넓혀주고 신경 회복시켜주는 약물을 넣어주고요. 그런 치료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한 풍선을 부풀려서 치료하는 장면이고요. 말 그대로 척추관 좁아져 있는 협착 부위를 풍선을 통해서 넓혀줘서 협착증을 치료하는 치료가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이 되겠습니다. 네, 풍선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저희가 실제 사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제 허리뿐만 아니고 다리까지 저리고 당겨가지고 이제 일상생활로 일하는데 많이 지장했던 분이 되겠는데 그 위쪽에 MRI 보시면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오는 부위에서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실제로 이제 치료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까만 점 같은 게 지금 보이실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풍선 부위입니다. 그래서 풍선을 부풀려 갖고 막혀 있는 협착증 있는 부위에 이제 풍선을 부풀려서 지금 통로를 넓혀주고 있는, 뚫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사진에 보이지 않던 까만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쭉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조영제를 통해서 이제 협착증 부위를 치료한 이후에 통로가 원활하게 이제 넓어진 걸 치료한 이후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했던 분이 되겠고요. 네. 치료하고 나서 이제 일하는데 문제 없이 잘 좋아졌던 이제 좋은 결과가 좋은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풍선 확장술은 특히 어떤 분들이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치료들, 뭐 약물로 하는 신경성형술이라든지 뭐 레이저를 통한 뭐 내시경 레이저 치료,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 이런 것들이랑 또 전혀 다른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존 치료로 어떤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기존 치료가 접근하기 어렵던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술을 받아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가 좋아진 것도 풍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서 좀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시술의 특징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존의 시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로 한 30분 정도 치료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입원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요. 또 절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제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뭐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가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분들도 크게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신경성형술이라든지 다른 시술을 치료를 받았는데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이후에 다시 뭐 재발이나 유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도 사실 효과적으로 치료해서 도움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평소에 디스크나 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과 계속해서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제가 허리를 수술을, 허리가 아파도 수술해도 아는 사람이 수술했는데도 힘들어하긴데 안 하고 버틸라고 십몇 년간은 그냥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다리가 너무 발끝까지 저리고 잠을 못 자서 신경이 눌리케가 잠을 못 자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너무 오래 방치돼가지고 수술해도 신경이 살아날지 그거는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그 병원에 다른 병원에 하는 치료가 수술이 아니고 자기 병원에 연구해가 특수로 하는 거라면서 이 쇠를 허리에 박는 걸 스프레이를 박았거든요. 스프레이식으로 쇠를 5개가 박혀 있어요 허리에. 그랬는데 그게 이게 가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이러면 통증이 없어요. 없는데 서가 일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걸음만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픈 것도 아픈 거는 또 십몇 년을 참아왔지만 자꾸 허리가 구부러져요. 걸음만 걸으면 지탱이 짚으면 좀 덜하고 허리가 너무 구부러져가 남보기에도 참 막 보기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재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일에 앉아 있으면 통증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좀 상담해 주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수술한 이후에 여보세요? 예, 지금 수술한 이후에 아마 이제 걸으면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고 뭐 엉치는 빠질 것 같고 뭐 서서 설거지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허리가 힘들어갖고 뭘 붙잡아야 되고 이러신 상태실 텐데요.
지금 이제 수술 뭐 이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수술하게 되면 허리는 일단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지.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술을 받고 허리가 약해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건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수술하고 나서 이후에 생기는 증상이나 통증은 사실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검사 결과 없이 지금 전화로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술하고 나서 내가 근육이랑 뼈가 많이 약해져서 오는 통증이 이제 원인이 한 가지가 있으실 거고요. 그 이외에 수술한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부위 말고 인접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한 가지 원인은 이제 수술하게 되면 그 부위가 아물면서 잘 아물면 다행인데 유착, 염증이 생기면서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신경기능 회복이 덜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에 했어요. 예. 2009년도에 했는데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말씀하시죠. 네, 어머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예. 말이 그냥 여기 너무 여러 가지 말이 들려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네. 네, 선생님 지금 상담 중이시니까 계속해서 더 말씀 들어보시죠, 어머니.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데요. 예. 여기 네? 오늘 아침에 19번 방송에서 허리 나처럼 구부러져가 기어댕기다시피 한 할머니가 네. 네. 그 뭐 내지마시 같은 거를 뼈에다가 망치로 쳐가 박던데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꼭꼭 썩어 댕기시고 네네.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보고 혹시 그런 수술이 있나 싶어서. 네, 그거는 뭐 환자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 좀 계속해서 상담을 네. 더 해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5개 이상의 뭐 쇠를 박았다고 하셨는데 그 네. 상태에서 더 수술을 한다고 약해진 허리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좀 지탱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다시 수술을 해도 허리는 어쨌든 더 약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면 허리가 못 견딜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수술한 부위 말고 다른 인접 부위라든지 수술하고 생긴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수술 안 하고 여러 가지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뭐 유착박리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안 되면 뭐 다른 재수술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마 다른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한 이후에 다시 재수술하는 거는 성공률이 좋지 않아서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통증을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 실제로 좀 많죠? 선생님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술하고 나서 죽을 가장 때까지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기도 해요.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약해진 허리 때문에 다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나사못을 박는다든지 수술을 크게 한 경우에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허리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또 다른 치료 이런 것들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안 나는다고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네. 다른 치료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좀 찾아서 적절한 네네.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척추가, 여보세요? 네, 어머니 말씀하시죠. 제가 허리에 네. MRI 부산 가서 찍으니까, 네. 골드변 찍으니까 5번 다 혈착진이라 그래요. 네. 그 수술이 안 된다 해서 이래갖고 약물 치료도 해보고, 뭐 주사도 맞아보고, 오만짓 다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수술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서 이 방송 보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프신 부위가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만 아프세요? 아니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땡기고 그러세요? 예, 허리도 땡길리지는 않아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걷는 것도 좀 힘드시고요. 예, 걷는 거는 좀 걸어도 힘듭니다. 지금 수술을 안 받은 상태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예. 뭐 물리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아보고 하셨던 거고요. 예, 예.
혹시 이제 뭐 시술이나 비수술 치료 같은 거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런 건 안 해보고.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꼬리뼈 주사는 맞아보고. 꼬리뼈는 주사를 맞아보시긴 하셨고요. 예. 네,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제 뭐 주사 물리치료 받으신 건 이제 잘 하신 건데 예. 지금 그런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도 안 좋아지면 사실은 예. 신경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오래 가는 예.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 다음 단계 치료를 넘어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예.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예. 경막의 내시경이라든지 뭐 풍선 확장술, 고주파 치료들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예. 수술처럼 뭐 이제 절개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국소 마취만 해서 한 30분 전후면 치료가 이제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예. 당일날 검사하고 치료받고 집에 가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반나절 정도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MRI 찍은 지 오래되고 하셨으면 일단 MRI 먼저 좀 다시 찍어보시고. MRI 제가 한 3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년이나 이제 3년 예, 검사를 한번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검사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시술 중에서 나한테 어떤 치료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장 이제 나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예. 수술 넘어가기 전에 그런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당연히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요새는 뭐 10분 있으면 한 9분 정도는 수술 안 하고 어느 정도 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끌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들 쭉 알아봤는데 척추관 협착 풍선 확장술 치료 사례를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네, 네. 이분은 이제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뭐 전화 주신 분들처럼 이제 다른 치료를 좀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 협착증 진단 받고 이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신경성형술을 받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좋다가 다시 또 나빠져 갖고 밤에 자기 힘들 정도로 고생하셨던 분인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MRI 사진처럼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이제 넓어지지 못하고 다시 또 좁아져 갖고 고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선을 통해서 치료하면은 충분히 통로가 넓어졌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풍선 확장술 치료를 시행했고요. 제가 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까만 그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풍선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좁아진 부위를 충분히 넓혀줬고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일상생활하고 뭐 주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산책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만큼 네, 좋아졌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또 볼게요. 네, 네. 다음 환자분은 역시 이제 여자 환자분이시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 허리 통증 뭐 이런 분들 많죠. 이제 허리는 아픈데 참고 지내고 수술은 하기 싫고 해서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는 상황이 돼서 병원에 오셨는데 왼쪽에 보시는 이제 사진은 이제 체열 검사라고 해서 이제 통증을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색깔이 어둡게 나올수록 좋지가 않은 건데요. 지금 치료받기 전 종아리 쪽 보시면 거의 뭐 까맣게 보일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치료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치료받고 나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시행한 검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누가 봐도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 그 이후에 이제 허리, 다리 통증 크게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큼 좋아졌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쭉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척추 건강에는 올바른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리 건강에 좋은 올바른 자세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허리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특히 이제 삐딱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바른 자세, 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거나 뭐 등을 기대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빼고 앉아 있거나 이런 자세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쪼그려 앉거나 뭐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로 장시간 있거나 하는 것들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특히 이제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일하시면서 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체중이 많이 나가면 허리나 목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 주의하면서 운동하고 허리를 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관리도 더불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엽 원장과 함께 척추질환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